통통통통통통통 통통통통통통통 오늘은 통영 녹화방송 스튜디오 10번째입니다. 오늘 10번째 손님으로 농업회사법인 주식회사 통영동백연구소 박원표 대표님 모셨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요즘에 참 좋은 소식이 들리던데 네, 그렇죠. ITQI 미각상을 수상했다 그러는데요. 예. 다들 ITQI 좀 네네. 설명 한번 해주시죠. 예. 이 ITQI가 사실은 아직까지 우리 국내에 좀 생소합니다. 왜냐하면 이게 그 실질적으로 이게 미쉐린 타이어에서 원래 나온 건데 이게 이제 미쉐린 뭐 이런 쪽으로 설명을 안 하고 국제 미각상이 미슐랭이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미쉐린이 똑같은 말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이제 그 이 미각상을 뽑아가지고 유럽에서 이제 시작을 했는데 지금은 전 세계적으로 이렇게 많이 이제 그 미각 테스트를 해서 굉장히 우수한 상품을 뽑고 있죠. 우리 동백연구소에는 어떤 상품이 선정됐습니까? 이게? 저희도 사실은 잘 모르다가 이게 작년에 처음으로 이제 출품을 시작했습니다. 했는데 동백기름하고 들기름을 국내산으로 보내보고 올해는 다시 또 동백기름하고 이제 유자차를 보내봤습니다. 작년에 각각 별 2개씩을 받았고 올해 처음으로 이제 유자차에서 별 3개를 받는 큰 성과를 거뒀습니다. 별 3개면은 이게 최고상이 되는 겁니까? 그렇죠. 별 3개 정도 받으려고 그러면은 모든 그 테스트 분목이 한 5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서 90점 이상의 굉장히 고평가를 받아야 되는 그런 성격이죠. 예. 그럼 이 동백 오일하고 좀 어떻게 만들어졌는지 좀 한번 이야기해 줄 수 있을까요? 뭐 저희 회사에 관계되는 이야기지만 일단 저희 회사 자체가 그 이름 그대로 이제 한국 동백연구소다 보니까 동백을 이제 메인으로 연구를 많이 하고 있고 그 중에서도 이제 유자하고 그 동백 중에서도 처음에 이제 동백을 위주로 해왔던 부분이었고요. 지금은 그 당시에 이제 시작했을 때 동백 기름을 가지고 식용과 화장품으로 많이 활용을 했었죠. 그 중에서 그 식용, 특히 ITQI 같은 경우는 이제 그 식용 부분을 테스트하는 분야라 그래서 거기에 이제 포커스를 맞춰가지고 저희가 그 유럽에 좀 입맛에 맞도록 그 로스팅, 쉽게 말하면 로스팅을 하는 거죠. 커피처럼 동백 씨앗을 로스팅을 해서 이제 맛있게 만들어가지고 저희가 이제 출품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동백을 가지고 이렇게 뭐 하게 된 계기가 있습니까? 좀 이야기가 좀 아주 오래된 이야기지만 저희 원래 회사의 설립은 1997년에 설립이 되었고요. 당시에 동백의 화장품이 이제 메인이었습니다. 그 메인의 화장품을 일본에서 이제 저희가 이제 전략적으로 다 일본에서 좀 수입을 해야 해서 시작을 하다가 2005년에 이제 일본에 수출을 시작을 했었죠. 그때 당시에 이제 2005년에 이제 일본에서 저희 제품을 가져가기 시작하다가 국내산 한국산 동백이 굉장히 좋더라 품질이 그러면서 우리나라에 나는 동백 씨앗을 전량 다 일본으로 수출을 해가기 시작했죠, 저희들이. 우리 동백 기름 하면 옛날 어머니들이 머리 기름 이렇게 생각나는데 그 전부 일본으로 수출만 한 겁니까? 예, 맞습니다. 일본은 머리기름 시장이 굉장히 큽니다. 머리기름 시장이 크고 국내는 이제 머리기름으로 해서 동백기름을 시장을 처음에 이제 진출을 했었는데 실질적으로 국내는 그렇게 머리 헤어용 모바일용 동백 오일의 시장은 그렇게 크지 않았습니다. 저희는 그래서 이게 아니다. 포커스를 차라리 식용도 식용이지만 가능하면은 모바일용 시장보다는 이 스킨케어 얼굴에 쓰는 시장으로 한번 동백 오일을 차라리 정제를 해서 개발 기술을 익혀보자 뭐 이런 게 계기가 되어가지고 통영에서 시작을 하게 되었던 거죠. 뭐 통영시하고 협약도 맺은 걸 알고 있는데요. 예, 맞습니다. 저희가 뭐 그러다가 이제 2005년부터 이제 지금 동호동이죠. 동호동에서 동백 이제 종자를 수매를 시작을 해가지고 이제 다 착유해서 전량 다 일본에 수출하게 되었는데 그러다가 이제 그 2011년에 통영시에서 이제 그 동백 씨를 가지고 가공해가지고 제품을 만드는 사업으로 한번 그 저희 회사에 좀 제안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현 시장님께서 이제 이렇게 보시면 그 저기 보면 이제 통영 동백 그 매직오일 상품화 사업이라서 협약식을 이제 체결하게 된 거죠. 그래서 2011년 9월달에 이렇게 이제 협약을 체결하면서 본격적으로 우리나라에 이제 동백의 상품화가 굉장히 빠른 속도로 이제 진척이 됐습니다. 동백이 우리 통영
시와이자 시목이 되는데 맞죠. 예, 그런 동백을 활용해 가지고 상품화한다는 걸 본격화한다는 거죠. 예, 맞습니다. 그렇게 됐죠. 예, 이런 거 가지고 벌써 상품에 많은 상도 받으셨던데요. 네네. 어떤 좀 상을 소개해 주실 수 있을까요? 아, 예. 뭐, 일단 처음에 초창기에는 사실은 상하고 좀 거리가 멀었는데, 그러니까 2011년에 이제 저희가 전량다 수출을 목적으로 사실은 상품화 사업을 시작하긴 했는데, 그러다가 2013년부터 이제 화장품 사업이 이제 본격적으로 저희가 이제 시작을 하게 되었고, 그러면서 이제 그 국내에 여러 가지 이제 이제 수출 실적을 가지고 이제 상을 받은 것도 있지만 그 외에 이제 저희가 대한민국에서 이제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상에 저희가 이제 상을 받게 됐던 기회가 있습니다. 그거는 이제 작년에 11월 달에 이제 국무총리상 그리고 이제 작년에 또 8월 달에는 이제 세계 농업기술상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상을 많이 수여하게 됐고요. 이 중에서 보시면 이거는 이제 작년에 저희가 2016년 11월 10일 날이 농업일의 날입니다. 예, 맞습니다. 농업일의 날에 이제 농촌 활성화에 기여를 했다 해서 국무총리상을 받게 되었던 거였죠. 그렇게 되었고, 이게 계기가 다 됐던 게 저희가 6차 산업을 이제 하다 보니까 6차 산업을 잘 모르는 분이 많이 있죠. 제가 6차 산업을 하면서 됐는데 지금은 경상남도에만 이제 한 100개 정도의 6차 산업자가 지금 돼 있는데 저희는 이제 경상남도에서는 24호로 지정이 되면서 이제 6차 산업자의 인정을 받았던 거죠. 6차 산업하면 다들 좀 생소한데 네네. 좀 어떤 게 6차 산업인지 한번 소개 좀 해주십시오. 예, 6차 산업은 실질적으로 시작은 일본에서 되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 1차, 2차, 3차 이런 산업은 여러분들이 잘 알고 계시는데 요즘에 이제 4차 산업 이야기도 많이 나오지만 사실 5차 산업은 아직까지 특별하게 알려진 건 없습니다. 그죠? 근데 이제 사실 1차, 2차, 3차 산업이 나오고 6차 산업이 나왔습니다. 5차, 4차 산업이 나오기 전에. 그래서 그 계기가 일본에서는 1 더하기 2 더하기 3은 6이다. 뭐 곱해도 6이다. 그래서 부가가 가치가 계속적으로 증가하면서 그러니까 1 곱하기 2 곱하기 3이 된다는 거죠. 자꾸 이제 어떤 재화를 원료와 기술과 재화가 더해지면서 더 나은 사업이 된다라고 진행을 했던 게 6차 산업이고요. 1, 2, 3차 이제 그렇죠. 융복합하는 거 맞습니다. 그거를 이제 농업의 분야에 적용을 하면서 농업 부분의 6차 산업화 이게 이제 작년에 이제 몇 년 전부터 이제 그게 이제 국내에 화두가 되었고 지금은 굉장히 국내에서도 1000여 개 이상의 6차 사업자가 지금 선정이 되어 있는 굉장히 큰 규모로 지금 확대가 되고 있습니다. 어떻게 농업의 강소농 이런 게 육성책 중에 하나. 그렇죠. 예. 그 속에 이제 강소농도 포함되어 있고 그리고 정말 이제 소규모뿐만 아니라 농가들의 중에서도 다시 대규모가 되어가는 그런 이제 반응이 지금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어떤 지원이라든지 그런 것도 좀 있습니까? 원래 6차 산업자가 선정이 되면 예전에는 이제 그냥 그야말로 지원에 정확한 기준이 없었죠. 그러니까 왜냐하면 뭐 정부에서 뭐 농업을 좀 발전시키고 싶다 하더라도 그냥 무조건적인 어떤 지원을 신청에 의해서 했던 그런 부분이 많았었는데 그게 이제 평가의 기준이 애매하다 보니까 차라리 이제 농림부에서 전국적으로 6차 산업자를 우선적으로 선별을 하고 어떤 그 기준을 6차 산업자가 되기 위해서는 이제 그런 평가 기준이 있는 거죠. 그걸 통과하게 되면은 이제 각 지역의 6차 산업자가 되는 것이고 그렇게 되면은 이제 농림수산식품부가 되든지 아니면 통영시가 되든지 도에서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게 되는 거죠. 유자씨 가공 공장에는 좀 어떻습니까? 지금 가공을 하고 있는데. 예, 하고 있죠. 예, 유자씨 가공 공장은 2015년에 예, 통영농업기술센터에서 이제 향토 자원의 재활용이라는 측면에서 접근했던 거죠. 왜냐하면 통영 거제, 그 다음에 남해공 이게 이제 우리나라에서는 유자가 굉장히 많이 나는 그런 지역인데 통영 거제만 하더라도 1년에 유자가 한 1,500톤 정도가 생산이 됩니다. 근데도 불구하고 사실 그 유자 열매의 한 20%가 씨앗이에요, 씨앗. 그러면 1,500톤에 20%, 무려 300톤의 씨앗이 나오는데 다 폐기를 해왔습니다. 버렸죠. 근데 그냥 버리는 게 아니라 그걸 버리기 위해서 땅을 파가지고 그걸 묻어야 되니까. 그러니까 굉장히 많은 비용이 들었던 거죠. 근데 그거를 저희가 이제 2015년에 그 사업을 통해서 유자 씨앗을 버리지 말고
다 수거를 해 와가지고 가공을 해보자라고 했던 게 계기가 됐던 게 이제 지금 그 유자씨 가공 공장입니다. 공장이고 그래서 지금 하루에 한 2톤씩 그래서 한 달에 한 40에서 50톤 정도의 유자씨를 일단 처리할 수 있는 가공 능력을 갖고 있는 거죠. 버리는 자원을 다시 재활용하는 그런 사례네요. 맞습니다. 예, 그렇죠. 동백도 그렇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예. 동백도 실질적으로 이제 2005년부터 저희가 이제 본격적으로 동백씨를 이제 수매를 해서 저희가 이제 수출을 했지만 사실 그 전에 동백 씨앗 이러면 그냥 뭐 전혀 가치가 없는 씨앗이었죠. 그냥 굴러다니거나 그냥 뭐 땅바닥에 떨어져도 죽는 사람도 없었죠. 그래서 저희의 회사의 이제 목적이 그래서 가공되지 않는 자원을 잘 활용을 해서 그래서 보석화 정말 아주 훌륭한 자원으로 만드는 게 저희 회사의 가치죠. 예, 그로 인해 가지고 이 일자리 창출도 굉장히 많이 되고 있다고 하는데요. 수매하는 것도 그렇고 또 뭐 화장품 만드는 것도 그렇고 요즘에 집중 뭐 일자리 창출 부분에 관심을 받고 있는 걸 알고 있습니다. 예, 맞습니다. 저희가 그 지금 동백 같은 경우는 예전에 그 동백이 이제 씨앗에 국한되어 있었지 않습니까? 근데 지금은 그렇지 않습니다. 지나간 이야기지만 한 4, 5년 전에 누가 찾아와가지고 저보고 박사장님 저 산에 동백나무를 좀 심고 싶습니다. 이러면 제가 심지 말라고 그랬습니다. 근데 지금은 찾아오셔가지고 동백나무를 좀 심고 싶습니다. 이러면 제가 적극적으로 권장을 해드립니다. 그 이유가 뭐냐 그러면 예전에는 씨앗만 가지고 썼었는데 지금은 그렇지 않고 지금은 9월, 10월, 11월 달에는 씨앗을 쓰고 11월, 12월, 1월, 2월, 3월까지는 꽃을 씁니다. 동백꽃도 활용을 하고 있고요. 5, 6월 달에는 그 어린 이제 새순이 나오는데 새순을 가지고 또 동백차를 만드는 과정을 테스트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동백은 1년 내지는 버릴 때도 없고 다 활용이 가능한 굉장히 훌륭한 자원화되고 있습니다. 엄청난 큰 자원이 되는 것 같습니다. 예, 그렇죠. 예. 그래서 오늘 뭐 다양한 이 제품들이 많이 나왔는데 좀 제품 설명을 좀 해줄 수 있겠습니까? 예, 저희가 이제 좀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이제 여기에 보시면 이게 이제 식용입니다. 예. 이게 지금 그 동백 차로 되어 있는데 이게 차가 이제 4가지가 되어 있고요. 기존에 이제 이게 그 이제 유자차입니다. 유자차. 예, 유자를 만든 차입니다. 유자차인데 이 안에는 이제 유자 꿀이 들어가 있는 거죠. 기존에는 이제 설탕하고 유자가 되는데 여기는 이제 유자 꿀이 들어가 있는 장점이 하나 있고 또 하나가 유자를 보통은 설탕을 집어 있는데 여기는 우리 매실에 발효 액기스를 있는 것처럼 청유자 액기스를 발효를 해가지고 집어였습니다. 좀 특이합니다. 그래서 이 제품을 제가 여기 아이투표에 보내가지고 이걸 이제 테스트를 해보고 별 3개의 그 미슐랭에서 최고급 등급을 받은 제품이죠. 올해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출시할 생각이고요. 그래서 통영 특산품으로 좀 자리매김을 할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그래서 관내에 있는 그 유자, 그러니까 통영 꿀빵 판매하거나 뭐 김밥 판매하거나 하는 아니면 특산품 매장에서 같이 이제 이거를 판매할 계획으로 되어 있고, 이 안에는 자세히 보시면 이렇게 120g씩 해가지고 4종류가 들어가 있습니다. 4가지가 들어가 있는데 잼으로 먹을 수도 있고 차로 먹을 수도 있고 그래서 만들어 놓은 거죠. 되어 있고요. 그 외에는 이제 이게 그 보시면 이렇게 보면 들기름으로 해서 이제 투스타 받은 거 있고요. 그 다음에 동백은 작년에도 보냈고 올해도 보냈는데 똑같이 이렇게 또 투스타를 받았습니다. 받은 기록이 있고요. 기름 있고. 그 외에는 이제 이쪽은 이제 주로 화장품입니다. 화장품인데 좀 특이한 거는 저희가 이제 처음에 통영에서 화장품을 만들면서 많이 고민을 했던 게 이게 저희는 그 뭐 워낙 훌륭한 유명한 그 화장품 회사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화장품 회사들하고 저희가 경쟁을 해서 절대 이길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저희가 할 수 있는 거는 뭐냐 그러면 통영다워야 되고 통영에서 나오는 것만 활용을 해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참 많이 했었고요. 그리고 또 하나가 약품을 쓰지 않고 천연으로 만들어야 뭔가 100%를 만들어야 경쟁이 있다. 왜냐하면 조금 넣어가지고 한다는 거는 다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저희 통영 제품은 여기 보시면 여기는 유자가 100%처럼 보입니다. 근데 요 밑에 있는 거는 순금입니다. 순금. 예, 순금입니다. 그래서 유자하고 순금만 들어있는 거죠. 이렇게 흔들면 이렇게 이제 유자가 골드가 올라오는 거죠. 그래서 이게 쓰게 되는 거고. 근데 유자 장품은 이게 이제 그 유자 씨앗, 그 유자 씨를
이제 이용을 해가지고 이렇게 100% 이제 화장품을 만들어 놓은 거죠. 그래서 이거는 효과가 굉장합니다. 어디에 좋습니까? 6주만 바르면 멜라닌 색소가 현저하게 떨어져서 그 현저하게 떨어지면서 미백 효과가 굉장히 뛰어납니다. 그래서 저희가 우스갯소리로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6주만 바르면 서방님도 몰라본다라고 하는 오일이 이 오일입니다. 이 오일이고 예, 굉장한 오일이고요. 씨앗이 변신을 한 좋습니다. 겁니다. 예, 그렇게 예. 되고 여기는 이제 그 동백 꽃받침으로 만들어 놓은 건데 꽃받침에 이제 꽃이 피는 행태를 행상화 시켜 놓은 거고요. 굉장히 이렇게 유명합니다. 보시면요. 예, 예. 그래서 안에 노란 모습이 보이는데 이거는 이제 그 동백의 이 꽃술을 상징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도 똑같이 이렇게 흔들면 이렇게 순금들이 확 피어오는 거죠. 그죠? 그래서 예. 그런데 동백은 이제 몇 년 전에 이영애 씨가 나와가지고 이렇게 왜 그렇게 피부가 이쁘냐라고 물어보니까 저는 동백기름하고 수분크림만 바른다 그래서 난리가 났던 제품이었죠. 그래서 굉장히 지금은 인기가 많습니다. 돼 있고 그 외에 저희가 이렇게 동백꽃 아까 전 동백꽃을 이용해서 만드는 동백꽃물이라고 되어 있고요. 이게 특이한 점은 뭐냐 그러면 이렇게 뒤에 보면은 이렇게 소매물도 예, 맞습니다. 예, 통영 활경이라 그래가지고 여기는 어디죠? 우리 미륵산 맞습니다. 한려수도 예, 돼 있고 여기도 보면 또 아주 특이하게 이렇게 일출 돼 있죠. 그래서 통영의 활경을 이어가지고 이 통영의 소개를 시키면서 이게 설명이 돼 있고 통영을 홍보하는 거군요. 그렇죠, 그렇습니다. 그러면서 관광객들이 오시면 매장에서 이렇게 그 특산품 판매 코너에서 예. 통영을 대표하는 그런 느낌으로 사갈 수 있도록 해서 다 대부분이 그렇게 다 되어 있습니다. 예. 주로 그럼 판매는 어떻게 합니까? 그 예전에는 저희가 그 대리점을 통해서 이제 판매를 했었는데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이게 중간에 이제 유통 마진이 좀 많이 들어가고 해서 그런 쪽보다는 직접 저희가 판매를 한번 해보자. 왜냐하면 통영은 가장 굉장히 경쟁력이 높은 부분이 뭐냐 그러면 통영은 아마 제 생각에는 그 지역의 크기와 단위 인구 밀도에 비해서는 굉장히 많은 고객들이 이 통영을 방문합니다. 그래서 정말 연간 제가 알기로는 케이블카를 옛날에 몇 년 전만 하더라도 100만 명 이상의 그 케이블카를 탔는데 1000만 명. 그렇죠. 예. 그렇죠. 그래서 1년에 그 통영을 방문하는 관광객들 수는 가히 제가 볼 때는 상상을 초월할 만큼 오고 계십니다. 그런 분들을 잘 활용을 하면 되는데 굳이 우리가 자꾸 그 타지에 나가가지고 전국적으로 판매할 이유가 없다는 거죠. 제가 볼 때는 통영 안에서 굉장히 강한 회사. 그래서 그 안에서 뿌리를 내리면 그 다음에 타 부분은 스스로 저희가 나중에 퍼져나간다고 보는 거죠. 동호동 그럼 판매장 가면은 다 진열되어 있는 거죠. 그렇게 거기서 뭐 직접 구입하고 또 그렇습니다. 다른 데는 판매장이 없습니까? 아닙니다. 지금 이제 저희 이제 증양동, 동호동 그쪽 매장이 양원화되어 있는데 동호동 쪽에 본사 쪽에 매장을 오시면 뭐 거기에서 다 볼 수도 있고 또 2층에는 체험장이 있습니다. 그 관광객 오신 분들이 전화를 하셔가지고 통영에 온 김에 뭐 동백 꽃물이라든지 아니면 이런 마사지 오일이라든지 수분 크림 같은 거를 만들 수 있습니까? 라고 하면 1인당 지금 15,000원 정도 해가지고 체험을 할 수가 있죠. 직접 만든다는 거죠? 예, 만들 수 있습니다. 최소 인원은 지금 현재 6명 정도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그래서 가볍게 와서 오셔가지고 짧게는 한 30분, 길게는 1시간 안에 다 만들 수가 있기 때문에 굉장히 반응이 화장품은 좋습니다. 내가 만든다. 그것도 좀 그렇죠. 예, 예, 맞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오히려 남자분들도 많이 오십니다. 요즘에 오히려 왜냐하면 기존의 화장품 이렇게 하면 사실은 약품들이 굉장히 많이 들어갑니다. 근데 이거는 다 추출물이거나 아니면 천연에서 쓰는 원료라서 오히려 남자분들이 그 향이라든지 이런 것도 천연향을 다 쓰다 보니까 오히려 부담 없게 느끼고요. 그래서 최근에는 여성분들도 많이 오시지만 남자분들이 많이 오시고 있죠. 동백 하면은 뭐 옛날 우리 선조 때부터 쫙 내려오는 유명한 그런 인정하는 그런 기름이니까 이 뭐 아토피 그런 것도 이야기를 많이 하시던데요. 어떻습니까? 예, 지금 동백에 보면 이 동백을 많이 이제 이렇게 그 높이 평가하는 이유가 뭐냐 그러면
아까 전에 유자 같은 경우는 이제 미백에 관계된다고 했는데 이 동백 같은 경우는 저희가 한마디로 이렇게 쭉 동백의 성분을 보다 보니까 동백은 피부 같은 오일이라고 그래요. 이영애 씨가 탈래 뭐 자기 피부에 그렇게 좋다고 이야기했겠습니까? 그런 게 아니라 정말 이 오일 자체가 피부 같은 오일이라고 이렇게 표현했던 이유도 동백은 올레인산이라는 그 산이 굉장히 많이 함유가 되어 있는데 이 올레인산이 피지에 있는 그 트리글리세리드 성분하고 결합이 되면서 올레인산 트리글리세라이드라는 걸 만들어 합성을 합니다. 그게 곧 피부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피부의 방어에 굉장히 좋은 기전을 가지고 있다라고 알려져 있고, 그래서 최근에 굉장히 유명한 화장품의 천연 보습제로는 동백이 굉장히 많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우리 이 세계 제가 알기로는 뭐 세계적인 화장품에도 이 공급도 하고 있다던데 어떻습니까? 작년에 이제 저희가 작년까지는 사실 잘 몰랐습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이제 중간에 프랑스에서 이제 그 중국의 아시아의 그러니까 아시아의 브랜치로 나와 있는 데가 중국에 있습니다. 상해에 있는데 상해에서 이제 2013년에 이 프랑스 사람이 직접 통영까지 찾아온 적이 있습니다. 어떻게 찾아오셨습니까? 라고 여쭤보니까 자기가 2011년, 12년에 제주도도 가보고 여수도 가보고 뭐 이렇게 지역을 이야기해도 될지 모르겠습니다만은 하여튼 그래서 다양한 지역에 갔었는데 그 지역에서 이제 동백 오일을 샘플을 받아가 가지고 자기가 이제 프랑스에서 원료를 가공해 가지고 그걸 이제 화장품의 원료로 다른 회사에 납품을 한 모양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걸 쭉 했는데 양이 조금만 늘어나니까 이게 진짜 동백이 우리나라 동백이 아닌 그러니까 수입 동백 오일이 화장품의 원료로 납품이 되더라는 거죠. 그래서 이게 통영의 우리나라 동백이 아닌데 왜 한국 동백이 이게 한국 동백과 시켜서 수입을 납품하느냐. 그래서 잘못됐다라고 생각을 하고 다시 아름아름해서 통영까지 오게 된 거죠. 그래서 동방 박사가 찾아오듯이 정말 그분이 찾아오셔가지고 저하고 같이 이제 산악면 일주도를 쭉 다니면서 그 동백 나무도 둘러보고 동백 그때 그 따기가 직전이었는데 그런 열매도 다 보면서 이거야말로 통영의 동백이다라고 생각을 하시고 지금은 우리나라의 원래 정식적인 명칭은 카멜리아 자포니카라는 종으로 나가는데 그렇게 안 나갑니다. 카멜리아 자포니카 시드 오일이라고 나가야 되는데 카멜리아 자포니카라고 안 쓰고 통영 카멜리아라고 해서 통영 이름을 붙여서 나갑니다. 굉장히 큰 저희가 이제 기여를 했던 부분이 하나 있었고요. 그래서 그게 이제 재작년까지는 저희가 몰랐는데 작년에 이제 그분이 오셔가지고 그런 얘기를 하대요. 이게 이 오일이 프랑스에 가서 프랑스의 나투렉스라는 회사에서 가공을 해가지고 다시 샤넬의 화장품의 원료로 납품을 하고 있습니다라고 굉장히 놀랐습니다. 이렇게 고급 원료를 쓰고 있구나라는 걸 처음 알게 되었죠. 그만큼 통영 동백이 우수하다는 뜻인데 그 좀 차이점이 있습니까? 여러 가지 지역 중에. 우리나라 지역에서 사실 큰 차이는 없습니다. 사실 없는데 이제 원래 좀 간단하게 보시면 이런 거죠. 그러니까 동백이라는 거는 원래 카멜리아라는 종이라고 그러는데 카멜리아는 잘 알려져 있는 게 뭐냐면 저희가 차로 먹고 있는 카멜리아 중에서 녹차 같은 경우도 이제 카멜리아 시넨시스라고 그러죠. 녹차 씨도 오일을 쓰고 있습니다. 중국에서는. 근데 이제 중국에 전 세계에 한 250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중국이 한 200가지를 가지고 있죠. 일본도 한 5가지를 갖고 있습니다. 종을. 근데 우리나라는 하나도 등록된 게 없습니다. 그래서 등록된 건 없고 우리나라의 카멜리아 자포니카라는 종은 일본에서 등록을 했기 때문에 카멜리아 자포니카라는 종으로 되어 있는 거죠. 근데 저희는 감히 일본보다도 더 우리가 더 우수한 원료를 가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건 아니지 않느냐. 마음 같아서는 통영 카멜리아로 내보내고 싶다 해서 진짜 통영 카멜리아로 그래 저희가 이제 수입 면장에다가 다 적어서 수출하게 됐던 계기가 되었죠. 그래서 정말 우리나라에 이제 그런 거 하나. 그리고 또 하나가 아까 전에도 다른 지역에서도 이제 여러 원료를 많이 찾았지만 프랑스에서도 통영을 많이 관심을 가졌던 결정적인 이유는 뭐냐 그러면 지금 현재 우리나라에 생산되는 동백 오일 중에 한 적게는 60%, 많게는 80% 정도를 저희가 다 이제 전량 다 수매를 해서 이제 일본이나 프랑스에 수출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좀 통영에 있는 유자 농가들이 아까 전에 유자 씨를 가공하는 부분도 있지만 그 전에 매실 액기스처럼 청유자 액기스를 만들어 가지고 그래서 청유자 액기스가 나오면 또 청유자도 상품화가 가능합니다. 충분히 여름에 또 마실 수 있는 음료로도 개발이 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다양한 부분이 많다고 보는 거고. 그래서 제가 작년에 이제
일례로 그 작년에 좀 특이한 부분이 하나가 뭐냐면 우리 유자로 보통 만드는 유자 껍질의 껍질 부분을 보통 이제 슬라이스 잘라 가지고 그 다음에 설탕으로 절여서 유자청으로 만들어서 그렇죠. 마시지 않습니까? 근데 저는 이게 유자청으로 만들어서 판매하면 제일 가장 큰 문제가 뭐냐 그러면 시즌에 집중해서 나가야 되기 때문에 결국 좋은 단가를 받을 수가 없습니다. 가장 좋은 방법은 건조를 해서 보관하고 있다가 그 바이어에 맞게끔 판매하는 방식이 굉장히 좋습니다. 그래서 제일 먼저 이제 제가 작년에 했던 게 뭐냐면 유자 껍질을 잘라가지고 유자 껍질을 가지고 건조를 시켜 놓는 거죠. 건조시켰다가 바이어가 이제 유자 껍질을 이제 요청을 하면 파우더를 요청을 하면 그걸 이제 믹서기에 갈아가지고 파우더를 만들어가지고 이제 매시에 이제 그 기준이 있지만 어떤 기준에 이제 합격이 되면 중금속 검사 이런 걸 해서 그래서 저희가 이제 시험 검사를 끝낸 그 유자 파우더를 이제 저희가 작년 같은 경우는 이제 미국에 수출했습니다. 굉장히 비쌉니다. 일단 유자로 하면은 얼마 되지 않지만 유자 파우더로 가공이 되면은 그 순간 굉장히 비싸게 판매를 할 수가 있고요. 두 번째는 그게 이제 미국에 가서 어디에 쓸 겁니까라고 제가 하도 궁금해서 여쭤보니까 궁금하시죠? 그렇죠. 그죠. 뭐 먹는 거 그죠. 잘 모르시는 분이 많습니다. 근데 그게 이제 유자 파우더가 유자의 미국 같은 경우는 빵을 많이 먹는 나라 아닙니까? 근데 우리나라에서는 유자빵을 만들 때 유자빵을 한번 만들어 보십시오라고 하니 대부분의 사람들은 유자청을 잘라가지고 같이 넣는 거. 예, 잘라가지고 그 이제 슬라이스된 그 유자를 바로 그냥 밀가루로 같이 반죽을 합니다. 금포도 있듯이. 반죽을 해서 그걸 가지고 이제 부풀려서 유자빵을 만들어내는 거죠. 근데 미국 사람들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저희가 유자 파우더를 보내주면 그 유자 파우더를 밀가루하고 바로 배합을 먼저 해가지고 그래가지고 부풀립니다. 표도 안 나겠네요. 그렇죠. 근데 어떤 냄새가 날까요? 그 향이 그대로 남아 있고. 그렇죠. 그 유자 향이 살아있다는 거죠. 그래서 영양가도 살아있고 유자 향이 살아있는 거죠. 그래서 지금 올 가을에도 지금 이제 미국 쪽하고 수출을 지금 상담을 하고 있는데 아마 굉장히 그 고가의 좋은 아이템으로 지금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있죠. 우리도 그렇게 하면 될 것 같은데. 되죠, 되죠.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도 또 특히 이제 우리나라에서 처음 이제 시도를 했는데도 좋은 반응이 나왔고요. 그래서 이제 그 부분도 조금 있으면 이제 가공이 될 건데 그렇게 되면은 지금 농가들이 유자청을 만들기 위해서 유자 공장에 납품하는 게 아니라 각 농가에서 일단 기본적인 원료화 시켜서 유자를 생산해서 잘라가지고 일단은 농가에서 다 건조기가 다 있습니다. 지금 농가들은. 그러니까 유자 농가에서 잘라서 이제 분리한 껍질을 건조해서 보관하고 있다가 그 말린 잘 마른 그 껍질을 이제 수매할 수 있으니까 그럼 납품을 하면 굉장히 고가의 원료로서 자기 판매를 할 수 있는 거고 저장성이 있다 길어지는 거죠. 맞습니다. 그런 겁니다. 쓰는 것만 그 하는 게 아니고 다양한 방안이 좀 광고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예. 맞습니다. 앞으로 뭐 그런 쪽으로 좀 이끌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아이고 열심히 농가들이 많이 이제 열심히 또 하고 계시니까 뭐 좋은 방법이 올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더 이제 대학나무 안이 더 큰 열매가 열리길 바라겠습니다. 예. 어떻습니까? 그렇습니다. 이제 다 좀 마무리하는 시점에서 이 화장품뿐만 아니고 뭐 이렇게 여러 가지 상품도 개발하고 이랬는데 동백연구소가 이제 나아갈 방향이라든지 최종 목표점이 있다면 어떤 것이 있습니까? 통영은 전통적으로 수산업이 참 강한 도시입니다. 사실 동안 도시고 거꾸로 이제 그 하동이나 함양 같은 데 가면 거기는 6차 산업자가 하동 군에만 하더라도 1군데가 없습니다. 근데 통영은 저희가 작년까지도 이제 저희 혼자 있다가 지금 이제 한 군데가 더 생겼는데 그러다 보니까 전통적으로 수산업이 강한 도시다 보니 농업의 어떤 그 기반을 갖고 있는 여러 산업이 상당히 낙후되어 있습니다. 약한. 예. 그래서 이게 농업 생산성도 좀 약하고 또 농업 경쟁도 약하다는 거죠. 근데 제가 볼 때는 그게 꼭 기회라고 보는 거죠. 약한 게 아니라 할 일이 굉장히 많은 거죠. 그래서 저는 통영에 있으면서 많이 느끼는 게 뭐냐면 통영이야말로 정말 이게 블루오션이다. 농업의 블루오션은 제가 볼 때는 하동 같은 경우는 어렵습니다. 하동에 녹차 만드는 밭이 녹차 농가가 얼마나 많습니까? 거기는 전쟁터입니다. 근데 통영은 얼마나 좋아요. 여기는 그야말로 자기가 노력하고 자기가 만들면 곧 여기에서 기준이 되고 시작이 될 수 있는 거죠. 저는
저희 회사는 이제 크게 기준이 그렇습니다. 저희가 지난번에 이제 저희가 이제 그 6차 산업센터를 이제 설립을 하면서 4층에는 이제 화장품 공장, 3층에는 식품 공장, 2층에는 첨장 이렇게 만들었는데 이렇게 층별로 이제 그 가공 공장 시설을 만들면서 저희가 꼭 해야 되겠다고 생각했던 게 뭐냐면 통영 관내에 있는 그 여러 농가들을 좀 지원하고 아이템을 계속적으로 개발해서 그 농가의 6차 산업화를 지원해 주는 거죠. 그러면서 또 그 농가의 아까 전에 수익 사업 이런 부분을 같이 공동으로 개발해서 나아갈 수 있는 사업을 같이 하다 보면 이제 더 큰 비즈니스 모델을 만들 수 있다고 보는 거죠. 저는 앞으로 그 유자 농가 또 여러 그 또 지금 많은 분들이 특히 이제 그 기농 기촌 이런 식으로 해서 내려오셔가지고 이제 농원을 많이 만들려고 합니다. 동백농원 무슨 유자농원 이런 게 만들려고 하시는 분이 많이 있으니까 그런 분들이 이제 농원을 만들게 되면 앞으로 그 농원들의 어떤 수익 부분을 계속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게 저희가 또 저희 연구소에서 해야 될 일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원센터 역할을 이제 담당하시겠다 이런 뜻인 것 같습니다. 오늘 뭐 통영 동백이 전 세계를 이렇게 누비면서 그 노력하는 오늘 박은표 통영 동백 연구소 대표님에게 많은 박수를 보냅니다. 오늘 예, 감사합니다. 바쁘신데 참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그럼 오늘 통영 녹방 이야기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